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내 기독교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총선이 마무리된 러시아, 푸틴의 장기 집권을 굳히는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교적 통제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러시아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신임 이사장에 김찬곤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GMS의 오늘과 내일을 김찬곤 이사장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경주 지역의 지진이 소강 상태를 보이자 이제는 그 진앙지가 여의도로 옮겨진 모습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파행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이슈들까지 겹치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인데요. 더 늦기 전에 멀어진 민주주의 시계를 제대로 돌려놓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뜨겁게 기도로 함께한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주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핀 현장에 유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시와 원주시, 춘천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3,500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강릉 종합운동장 한켠을 가득 메웠습니다. 국악 찬양단과 육군 23사단 군악대, 워십코리아 찬양단 등의 식전 행사로 달궈진 기도회는 예배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염원이었던 동계올림픽 유치는 성도들의 기도가 힘이 돼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고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유산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를 위하여 가지고 이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도회의 백미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2018명의 찬양대원들이 강릉시향의 연주에 맞춰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성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운동장에 울려 퍼지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동계올림픽 개최는 강원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며 예수님과 모세,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한 것처럼 올림픽 성공 개최와 남북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강원도 유치가 확정되고 준비가 다 되면서 한 2년 반 앞에도 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기도가 제일 귀하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가 귀하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서는 문화올림픽과 평화올림픽, 희망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온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평창올림픽을 500여일 앞두고 열린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통해 다시 기도의 불이 지펴지길 기대해봅니다. 강릉에서 C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희망나눔재단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 20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여성삼 목사는 섬김의 축복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2부 설립식에서 인사를 전한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비롯해 손인웅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목회자 세움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교회와 농촌 목회자 자녀를 돕고 신학자 학술 지원 프로그램과 북한 어린이 영양쌀 지원 및
동남아시아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사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기기 등 첨단 기기는 어느덧 인간의 우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기계 대신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코리아 업라이징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온 현장, 해외 기자의 눈으로 소개합니다. Uprising is a global prayer effort designed to take on a crisis facing the church. Pastor Jerome Ocampo calls it an inability to reach and inspire young people. And that's why they don't go to church. They're more inspired with music, with sports, with all kinds of other things. They're distracted with technology, with the cell phones. You know, we call it the weapons of mass distraction. Massive distraction of this generation. They chose South Korea to host the event because it's a prime example of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For years, churches looked to this country as a beacon. In fact, South Korea is the second largest missionary sending nation in the world. Ironically, in the last decade, the Christian population here has dropped from 25% to 15%. Less than 3% of young South Koreans go to church. People from 37 nations gathered to pray and fast in an effort to bring Korea's youth back to church. There's a strong passion for God that is rising in the hearts of the delegates here, and it's this revival fire that they will bring to their homes, to their schools, their offices, their countries, to affect change in their sphere of influence. Lucille Talusan, CBN News, Seoul.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순철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총선이 마무리됐어요? 지난 9월 18일에 임기 5년의 제7회기 러시아 하원 일명 두마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러시아는 그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원은 매 5년마다 총선을 통해 선출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전체 450명의 하원 중에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343석으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며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통합러시아당은 지난 2011년에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얻은 238석과 비교해보면 무려 105석의 의석을 더 차지했습니다. 이는 좌우 성향의 정당들이 잃어버린 모든 의석을 여당이 흡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본 총선에서의 선거 결과는 2018년의 대선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고 푸틴 정부의 집권이 지속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곳곳의 부정행위들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없습니까? 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엘라 팜필로바는 근본 총선이 지난 2011년에 비해 매우 공정했다고 강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총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서방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는 러시아 총선에서 여러 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상당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한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영방송들에 대한 통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사태나 한반도 문제 등 국제관계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러시아 내부적으로 특히 종교적인 면으로도 통제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푸틴의 장기 집권, 향후 어떤 전망들이 나올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여러 국제 관계에서 냉전 종식 후 크림반도나 시리아 등 서방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쿠릴 열도 문제나 북핵 문제에서도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역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통과되고 발효된 반테러법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종교 활동에 대한 법적인 제한과 제재가 강화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개신교회는 다각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연구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자국과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감당하고 종교 관련법이 통치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제10대 GMS 이사장에 안양 석수교회 김찬곤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GMS 신임 이사장 김찬곤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대로 제10대 총회 세계선교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어요. 목회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소감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하셨기에 목회자의 심정으로 선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배후의 기도와 또 이 일에 함께 협력한 우리 모든 이사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선교사들을 바로 섬기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GMS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GMS가 어떤 선교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GMS는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선교부입니다. 네. 우리 GMS는 100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그 처음부터 훈련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파송하고 네. 또 그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함께 선교를 하는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운 합동측 세계 선교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절대로 뭐 파송 숫자가 네. 뭐 자랑이 돼서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교 대국이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GMS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선교가 지금 약간의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그래도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10년도를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하향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도 매년 한 7, 80명의 선교사들을 매년 보내고 있는데 네. 올해도 뭐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지망하는 분들이 약간씩 줄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 자체도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조금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를 자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그 젊은이들에 대한 훈련과 투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야성이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또 선교사들의 포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네. 교회가 선교를 해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가지는 그런 현상들 등등으로 선교사들이 조금 줄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을 해봅니다. 네. 네. 최근에 다양한 선교 자원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전문가 또는 은퇴자들의 섬김도 중요한 선교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전문적으로 이제 목회자들 중심의 선교사들이 나간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은퇴한 실버 선교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훈련이 동참되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교지에 단기로 보내고 또 연장되어지는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개발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지만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들 함께하는 마음들로 인하여서 또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선교지를 향한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그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워서 선교지 현장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문화사역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지금 한류의 방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전문인 선교 여러 방면이 있지만 이 문화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었는데요. 이제는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한 양육, 또 그들을 위한 회복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들고요.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면 뭐 선교가 되는 줄로만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고민들과 대책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멤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곳에 나가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의 매뉴얼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듭니다. 네. 또 어떤 공동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작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선교사 계속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5년차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2단계는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 중심으로 3단계 계속 교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선교사역은 무엇보다도 이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GMS가 국내외 교회뿐만 아니라 또 현지 교회들과도 많은 협력과 또 네트워킹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선교사역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교단 선교부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단 선교부들은 자기 교단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또 집중되어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교단의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교는 어느 한 교단이나 어느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힘을 모아야 선교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와 중요 정책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단의 선교부 리더십들과 협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선교 현장에서 중복 투자되지 않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개 국제 및 국내 선교단체들과 듀얼 멤버십들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 구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해야 되만이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선교는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각오들, 생각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현장의 선교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금까지 쌓았던 캐리어들과 경력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더 체계화해서 오히려 그 지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역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가 이 부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을 계속해서 좀 수립하고 그래서 선교정책연구소를 저희들이 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정책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와 선교 신학적인 문제와 한국교회 상황들을 잘 어우러서 이제 선교지에 이것을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방향 중에 하나고요.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의 동력화 내지는 자원 개발이 계속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선교사는 진짜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선교사는 순교적인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쉬운 말은 아닌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님이 받은 그 열정의 부족함들도 있겠지만 두려움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현장에 나아가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부모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선교사는 독립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듯이 주님이 선교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확신.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가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주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이 더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나가면 결국은 언어 싸움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말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들이 나가기 전부터 좀 더 영어만이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언어에 대한 준비가 언어의 준비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선교사 후보생들만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매일의 삶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일선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겠습니다. 김창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가 내린 후부터는 한낮에도 25도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차림에도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